여러분이 지금 보신 영화는 외계에서 온 괴물이 지구를 침략하는 영화였습니다. 무시무시한 괴력으로 연약한 인간을 침략하려다가 연약하지만 강한 의지의 인간에게 마침내 파괴당하는 권선징악의 대표적인 사례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지금 보시는 이 거미 같은 무시무시한 작품을 통해 여성이 그동안 핍박받고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았다고 표현하는 이 여성 작가의 작업은 아이러니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려운 미술을 쉽고 재미나게 풀어드리는 레츠아트의 대현쌤입니다. 현대미술은 언제나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며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하죠. 도대체 이걸 어떻게 느껴야 할지,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난감하고 때로는 자기들을 바보로 만든 화가들에게 화가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간혹 자신이 표현하는 부분에서 시각적으로 우리를 흥분시키거나 명확하고 심오한 의미를 전달하는 데 성공적인 작가들도 있는데요. 그런 성공적인 작가 중 제가 좋아하는 작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작가는 프랑스 출신 현대미술 조각가 루이스 부르주아입니다. 루이스 부르주아는 지난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예술가 중 한 명입니다. 특히 여성 화가로는 독보적인 존재 중 한 사람임은 분명하죠. 근데 현대미술에 들어와서 여성 화가로서의 고된 투쟁과 존재감을 나타내는 것에 첫 주자였던 메리 카사트, 조지아 오키프, 프리다 칼로, 루이즈 네벌슨, 신디 셔먼, 그리고 쿠사마 야요이를 이어 화가로서의 독보적인 존재감을 떨쳤던 화가가 바로 루이스 부르주아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 작가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죠. 뭘까요? 바로 페미니즘입니다. 물론 메리 카사트 같은 경우 그 시기에 페미니즘이라는 정확한 개념이 확립되기 전이지만 그녀 또한 당시에 도전하기 불가능한 화가로서의 삶에 가장 앞장서서 당당하게 도전한 최초의 여성 화가라고도 봐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녀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루이스 부르주아는 누구일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녀가 어디에서 태어났고 어느 학교를 다녔고 이런 백과사전에 나올 만한 그런 정보가 아니라 그녀의 내면적인 사고와 감정을 알아보고 그것이 그녀의 작품에 어떻게 전달하는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재 도쿄 모리미술관에서 진행 중인 그녀의 회고전 모습을 지난번 제 지인 특파원을 급히 파견시켜 여러분께 직접 보여드릴까 합니다. 루이스 부르주아는 1911년에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났는데요. 1930년대부터 2010년까지 거의 80년에 걸쳐 활동을 했던 아주 열정적인 현대미술 화가입니다. 루이스 부르주아는 근현대미술의 위대한 인물 중 한 명인데요. 그녀는 자신의 기억과 경험에서 영감을 받은 대규모 조각품과 설치물로 가장 잘 알려져 있죠. 거대한 호박이 쿠사마 야요이를 떠올린다면 이 거대한 괴물거미는 루이스 부르주아를 상징합니다. 먼저 영국 테이트 모던 미술관이 방영했던 부르주아의 인터뷰를 먼저 들어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Is it unusual for you to make happy work? No. I transform nasty work into good work. I transform hate into love. Makes me tick. I met Louise first in the early 1980s and I found her extremely intimidating. I hadn't expected this tiny, ferociously intelligent woman who rubbished most of my questions because they were seriously not very well thought through or articulate, and really that set the tone for our relationship. On my side, total admiration, but as a person, I, having met her on many occasions, was never absolutely comfortable in her presence. Do you think of your towers, this piece, or the three of them, in some way like your early personage figures, as having a... No, they are very simple. The three personages are the father, the mother, and the child. Right. Which is the father? I don't care. I'm the child. You're the child. 이렇듯 루이스 부르주아는 일반인이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섬세하고 복잡한 감정과 생각을 지닌 왜소하지만 영리한 화가였다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특히 그녀의 작품에는
뭔가 베일에 감춰진 그녀의 트라우마와 경험이 투영된 그런 가족이라는 존재의 실루엣이 나타납니다. 그녀는 그녀의 이 무겁고 다소 불편해 보이는 작품들에 대해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무언가를 만들어야 해요. 매체와의 물리적 상호작용은 나와 대중을 치유하는 효과가 있죠. 나는 신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 물체들이 내 몸과 관련되어 존재를 해야 하죠. 루이스 부르주아에게는 그녀의 삶과 깊이 연결된 몇 가지 핵심 주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입니다. 루이스 부르주아가 그녀의 강력한 예술 작품을 만들기 위해 어떤 재료와 과정을 사용했든 그녀의 예술 뒤에 있는 주된 힘은 그녀의 힘든 어린 시절을 극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억들은 자세히 알려진 것은 없지만 그녀의 부모님과의 복잡한 관계와 부모님 서로 간의 관계에 대한 감정적인 반응에 겹겹이 쌓인 것이라고 해석됩니다. 두 번째는 그녀의 버림받음입니다. 부르주아의 어머니 조세피는 건강이 좋지 않았고 루이즈는 오랫동안 그녀를 손수 돌보아야 했습니다. 조세피는 루이즈가 겨우 22살일 때 세상을 떠났는데요. 이것과 함께 그녀의 아버지의 잦은 분류는 부르주아의 작품에서 중요한 주제인 버림받는 두려움으로 이어졌습니다. 게다가 그녀가 3살 때 시작된 제1차 세계대전은 그녀의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적인 기억을 더욱 강하게 스며들었던 거죠. 부르주아의 부모는 매우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고 알려집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논리적이고 지적인 사람의 방식을 가졌고 아버지는 감성적이고 열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상반된 힘은 그녀의 후속 작품들에서 주요한 주제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2개의 머리를 가진 조각들은 2개의 매우 분리된 힘이 끊임없이 서로 붙어있는 느낌을 암시하는 거죠. 야누스 플레어리 1968은 2개의 형태가 등 뒤로 붙어있지만 서로 멀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1947년에 루이스 부르주아는 잉크와 목탄 드로잉으로 작은 거미 그림 2점을 그렸는데요. 그로부터 50년 후인 1990년대 후반 그녀는 강철과 청동으로 된 그녀의 트레이드마크인 거미 조각 시리즈를 만들었습니다. 2008년에 그녀의 삶에 대한 영화인 루이즈 부르주아, 거미, 여주인, 그리고 귤에서 부르주아는 이 거미 조각들을 자신의 가장 성공적인 주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거미를 불길한 위협적인 포식자이자 부지런한 수리공의 보호자로 사용하여 어머니의 상징으로 삼았습니다. 거미줄의 엮음과 직조는 부르주아 자신의 어머니와 연결되며 그녀의 어머니는 간의 수호원이었던 테이피스트리 수산업에서 일을 했고요. 루이즈도 그녀를 돕도록 격려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루이스 작품에서 재료와 의미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료와 그것에 대한 의미는 미술 비평 차원에서 무척 중요한데요. 부르주아의 재료에 대해 작품을 같이 한번 보시면서 작가가 재료를 사용하는 의미에 대해 같이 한번 탐구해 보실 텐데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스스로 해보시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녀가 사용하는 다양한 재료가 작품에 주는 촉각 효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재료가 어떤 감정을 반영할 수 있는지, 이것이 작품 해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이 작품은 Tits, 가슴이라는 작품인데요. 1967년의 작품 가슴은 검은색의 광택이 나는 녹청이 있는 청동 조각품입니다. 조각품은 구부러져 있고 신장 모양이며 녹청을 통해 청동이 보이는 2개의 둥근 지점으로 끝납니다. 이 작품은 제목이 말해주듯 가슴이라는 생식기를 나타낸 듯한데요. 작품을 자세히 보시면 2개의 곡선이 하나로 모여 있죠. 그래서 여성의 가슴으로 묘사되는데요. 하지만 이 형체를 한번 더 들여다보면 하나의 곡선 형태의 남성의 생식기를 나타내기도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즉 부르주아는 여성성만을 묘사하지 않고 남성과 여성의 양성을 한 작품에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양성을 나타낼 수 있는 조각을 제작하는데 열정적이라고 언급했는데요. 내 작업에는 항상 성적인 암시가 있었습니다. 때때로 나는 여성의 형태에 완전히 몰두하곤 하죠. 하지만 종종 나는 이미지를 혼합하기도 합니다. 남근형 유방이나 남성과 여성, 능동과 수동, 다 이런 식이죠. 다음 작품에서는 어떤 재료를 사용하셨을까요?
싱글2와 커플 1이라는 작품인데요. 머리 없는 인물을 묘사한 천장에 매단 패브릭 조각품입니다. 싱글2는 한 사람만 매달려 있고 커플 1은 두 사람이 반대 방향으로 엉켜 천장에 매달려 있는 작품인데요. 특히 이 작품들은 같은 공간에서 더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합니다. 재료면에서 여성성과 남성성 그리고 성행위 등에 대한 기억의 메시지는 같은 시대의 또 다른 페미니스트 작가 쿠사마 야요이의 남근이라는 이 작품과의 밀접함을 느낄 수 있는 건 저뿐일까요? 검은색 면과 합성 소재를 서로 꿰매어 솜을 채워서 만들어졌습니다. 조각은 강철 케이블로 배꼽에 매달려 있어 인물이 바닥을 향해 뒤쪽으로 아치형을 이루게 됩니다. 부르조아는 이 작품에서 검은색과 관련하여 시체 같은 인물의 우울하고 폭력적인 색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평했습니다. 검은 것은 슬퍼요. 애도의 색이기도 하죠. 머리 없는 인물들은 내 입장에서는 희망사항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검은색은 분노한 권위의 색이기도 합니다. 라고 자신의 이 패브릭 작품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커플 1의 경우에 포즈는 남녀가 마치 성행위를 공중에서 벌이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작품도 보시죠. 이 작품은 그녀의 유명작인 거미인데요. 그녀의 이 작품은 다소 작은 크기의 거미입니다. 1990년대 부르조아는 수많은 거미 조각품을 만들었습니다. 루이스는 가족 사업을 위해 테이피스트리를 수리하면서 직물을 짜고 바느질하며 가족을 먹여 살리던 어머니와 거미를 연관시켰습니다. 부르조아는 나는 수리공 집안 출신이다 라고 설명했는데요. 여기서 그녀가 말하기를 거미는 거미줄을 끊임없이 수리하는 수리공이에요. 거미줄이 크게 찢어져도 거미는 화를 내지 않습니다. 거미인 어머니는 그것을 무한대로 짜고 수리하죠. 그녀는 또한 거미 시리즈에 대해 이렇게 증언한 적이 있는데요. 거미는 내 친구예요. 왜냐하면 나의 가장 친한 친구는 나의 어머니였고 그녀는 신중하고 영리하고 참을성이 있고 합리적이고 고상하고 미묘하고 필수 불가결하고 단정하고 그 거미로서 유행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또한 멍청하고 호기심 많고 당혹스러운 개인적인 질문에 대답하기를 거부함으로써 어머니 자신과 저를 변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녀를 대표하는 데 결코 지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이런 저의 어린 시절의 암울함과 외로움 그리고 혼돈스러움을 치유하기 위해서 거미를 만드는 겁니다. 나의 두려움의 치료라고 할까요? 거미는 부르조아의 작품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모티프인데요. 그녀는 스파이더라는 제목의 1947년 작은 그림으로 처음 그것을 시작했지만 이 주제는 1990년대 중반에서 그녀의 조각, 드로잉, 판화에 더 자주 나타나기 시작했고 1990년대 후반까지 이 주제에 계속 관심을 가졌습니다. 작가는 작은 프로치부터 높이가 10m가 넘는 기념비적인 야외 작품까지 다양한 크기의 거미류 조각품을 만들었는데요. 부르조아의 가장 큰 거미 조각품 중 하나는 2000년 5월 런던 테이트 모던 터바인 홀에서 전시되었는데요. 이 거미는 강철과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상징적인 어머니라는 작품입니다. 그 외의 다른 버전으로는 스파이더 1994도 있고요. 우리나라의 리움에도 있죠. 그 외에도 다양한 오브제를 사용하는 설치 작가로 그녀의 다른 작품들도 몇 작품 감상하시죠.